여러분 3교시에서는 그 인터페이스의 기능식별, 그 다음에 내부 모듈과 외부 모듈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인터페이스로 해서 필요한 게 데이터 표준을 확인하는 거 하고요. 기능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데이터 구현 인터페이스를 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이용하는 방법하고 XML로 파싱을 해줘요. 파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송수신 측에서 어떤 주어진 랭귀지 문장이 정의된 문법적인 거를 송신과 수신이 다른 있는 경우 수신 측에 해당되는 문법 체계로 이제 맞추어주는 그런 거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2교시 때 그 봤었던 예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그 예제 가지고 이제 이 책에서 좀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외부 모듈에 요거 급여 계산 결과를 보내면 급여 전표를 보내고 그걸 가지고 실제 월급을 그 이제 전표를 가지고 월급을 이제 입금하는 뭐 이런 형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걸 발생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을 수행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것도 급여가 계산돼서 처리하고 보내기 위한 또 전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 사전 조건, 기능 수행하고 보내는 거를 사후 조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모듈 간 이게 이게 모듈이 내부와 외부 모듈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모듈 간의 연계를 이제 보통 하죠.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EAI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 EAI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이제 인테그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뭐 모듈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왜 애플리케이션 1, 2, 3, 4, 5, 6 6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보면 뭐 아까 사전 조건 받고 처리하고 사후 조건 받아서 보내는 이렇게 얘는 이제 요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기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두 개, 세 개, 네 개. 요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얘를 통해서 가고, 그렇죠? 나머지도 뭐 하나, 두 개, 이거는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는 다섯 개. 다 다른데 이게 좀 복잡하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없어지면 요거를 통해서 가는 경우 구현이 좀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이걸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그러고, 애플리케이션. 요거는 이제 허브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 다음에 요거 메시지 박스인데 얘랑 좀 비슷한데 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를 이제 버스로 구현을 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ESB 방법이 똑같긴 하지만 그림도 좀 비슷하죠. 얘는 요거와 요거 두 개를 합한 거예요. 하이브리드. 허브 앤 스포크와 메시지 버스 방법을 이제 두 가지 장점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얘는 이제 버스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얘는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미들웨어로 확장성이 좀 뛰어난 거죠. 이렇게 갖다가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AI라는 건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모듈 간 연계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요거랑 비슷한데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뭐 데이터 변환하는 거라든지 요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변환 값을 받아서 뭐 수행한다든지 웹에서 이런 구조를 많이 써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요 상호 간의 어쨌든 결합도는 이제 우리가 늘지만 응집도는 크게 결합도는 약하게 이게 핵심적인 이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관리 보안 유지가 쉽고 품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교시 때 말씀드렸었던 요거를 이제 계속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모듈, 외부 모듈이 두 개 있고 내부 모듈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얘와 얘의 공통 기능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데이터를 반드시 이제 주고받잖아요.
입력값, 출력값으로. 그거를 이제 그 연계된 기능을 잘 좀 시나리오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수행하고 보내고 수행하고 다시 보내고 다시 뭐 수행하고 뭐 이런 관계들을 이제 우리가 연계 기능 식별되는 값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간에 얘와 얘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여기서 사후 조건을 넘겨주면 수행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인터페이스 동작 같은 경우는 그 외부 모듈이 결과가 보내지면 그게 요청에 의해서 수행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요청 받으면 수행하는 거죠. 스스로 수행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내부 모듈의 동작은 외부 모듈에서 호출이 되면 수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을 좀 구현을 해서 식별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ESB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ESB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EAI에 대한 거죠.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하이브리드는 요거 EAI인데 ESB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메시지 버스는 미들웨어 관점이에요. 좀 미들웨어. 그렇죠? 그다음에 식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부 모듈 외부에 요 두 가지 내부가 있잖아요. 요거 수행하는 방법하고 요거 수행하는 방법은 상반되지 않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반된 방법으로 식별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터페이스 상에서 보면 요 데이터 표준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급여 정보 데이터, 급여 데이터, 뭐 개인 데이터, 조직 데이터, 직급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그 데이터의 그 표준을 정의하고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외부 모듈과 관련된 기능 중에 급여 계산하는 거 관련된 데이터의 표준을 이렇게 또 표 형태로 문서화를 좀 해놓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표준을 확인하고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서 또 인터페이스 표준을 확인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종적인 데이터 표준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항목별로 이 데이터 표준은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기능 두 가지를 반드시 정의를 해서 적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다. 그 다음에 얘는 기능적인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기능별로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하나의 예제로 좀 보면 정의하는 방법이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파라메터 데이터 표준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에 대한 파라메터 데이터 표준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서 표준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전표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월, 일, 두 자리, 네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그죠? 그래서 8자리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데이터 표준이에요.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 상에서 정의하는 거고, 기능적인 거는 이제 부서별과 계정별 항목수라든지 총금액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전표 회계에 보면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결과값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입한 금액에서 쓴 금액이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에 이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월급의 총액은 뭐 여기 사람 직급 뭐 별로 산출한 금액하고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검증하는 게 기능적 검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구분한다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요게 4번인가요?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기능. 요게 데이터 표준을 하는 두 가지 큰 구분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거를 대한 설명이죠. 한번 쭉 읽어보면,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할 범위의 데이터들의 형식과 표준을 정의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 중에 공통의 영역을 추출해요.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위해서 한쪽의 데이터만 변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요 네 가지죠. 컴포넌트나 모듈 명세서를 확인하고, 그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확인해서 그 정의된 인터페이스 구현된 거를 정형화 시키는 데까지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행이 돼야 되고, 어떤 비정형화된 거 말고 기능 구현은 상당히 포멀하게 구현이 좀 돼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구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구현을 하기 위해서 모듈 세부 설계서나 컴포넌트 명세서를 이제 만드는데요. 컴포넌트 명세서를 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컴포넌트별로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이라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얘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인사발령을 받아가지고 어느 관련된 기업에 전달하는 컴포넌트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나 클래스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면 이력관리 클래스, 인터페이스 호출하는 클래스,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령 인력을 보면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력을 등록하고 발령 사항을 공유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사정보 인터페이스는 다시 세 가지, 그렇죠?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명세서는 이제 요 첫 번째는 컴포넌트 명세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 명세서는 뭐냐 하면 요 인터페이스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정보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인사정보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를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사전 사후 조건이 있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 정보를 앞에서 받은 여기서 받은 호출된 그 기능을 받아 출력 결과를 받아서 얘를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인사정보 인터페이스에서 요 세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명 인터페이스 그 중에서도 보면 이 대상을 선정하는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거죠. 각각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이렇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인사정보 전송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여기 인사발령의 이력관리를 받던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사람한테 보내느냐, 어떤 기업한테 보내느냐를 수행하는. 그래서 사전 조건으로다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과장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은 안 하고 또 과장 이하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안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을 하고 기능이니까 그 다음에 사후 조건으로 시스템의 결과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인 인사 발령난 데이터를 갱신을 하고 입력받은 데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환값은 잘 전달했느냐 아니냐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에 있어서는 요 컴포넌트 명세서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 다 설명을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듈 세부 설계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모듈의 구성 요소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동작을 정의한 설계서. 이게 이제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명세서 두 가지를 같이 얘하고 여러 장의 문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합친 걸 우리가 모듈 세부 설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모듈별로 이제 요거 컴포넌트 명세서와 요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현해야 되겠죠? 세부 설계서를 확인해가지고 기능 구현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만들었던 모듈 세부 설계서하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데이터 표준 기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정형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정형화라고 하는 거는 UML에서 보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안에서 이제 보통 요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많이 구현을 해요. 우리가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쭉 여러분들 생각이 날지 모르겠죠. 세로 방향으로 사용자, 그 다음에 뭐 시스템별로, 내부 모듈별로 이렇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다시 수행하고 뭐 이런 이렇게 화살표로 순서를 정의하는 UML 다이어그램이죠.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정형화된 거라 사전에 다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표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요 표준이라든지 모듈 세부 설계서에도 정의된 대로 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구현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모듈 설계에 대한 거고 기능 구현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명세서에서 보면 우리가 요 컴포넌트 명세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요거 사전 사후는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전 사후 조건은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명세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 개요, 클래스별로 인터페이스 부르는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할 때 송수신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교환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를 실현하는 이제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의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을 기반으로 구현 방법 및 범위됨을 고려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설계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파싱하고 방법은 JSON하고 XML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용화된 이런 형식의 데이터 포맷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송신과 수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문장, 그러니까 정의, 뭐 스크립트, 언어,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 이런 게 좀 문법에 맞아야 되는데 항상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파싱한다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수신 측에서 만든 걸로 맞는 문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요 JSON이나 XML에서 다 기능 구현으로 객체별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JSON하고 XML 형태의 데이터 포맷 변환 방법, 이걸 이제 우리가 파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신과 수신 쪽에서 서로 주고받는데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했을 때에 수행돼야 되는 여기 안에서의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거죠. 그걸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JSON하고 XML 형식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걸 우리가 파싱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AJAX라는 그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면 송신과 수신이 동기가 안 맞기 때문에 뭐 자바스크립트와 XML 형식의 데이터 표준을 이용해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수신 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 자기가 수행해야 될 그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원하는 기능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객체로 하는 방법이고 엔티티로 하는데 사실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엔티티라는 놈을 별도로 구현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호 연계하는 거를 정의를 이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엔티티를 테이블 구조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구조로 만들어서 그 자체를 객체적 형태로 또 그 구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요즘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기능 구현 자체를 엔티티로 각각을 객체로 선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파싱해서 JSON, XML 표준을 써서 하는 방법이고 요거를 이제 AJAX라 그래요. 그렇죠? AJAX. 그렇죠? 요 안에 자바스크립트하고 XML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HTML은 아니에요. XML. HTML은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의 정보 그 표현 방법이죠.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건 맞고요. 데이터 통신과 엔티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엔티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게 저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엔티티를 이용하는 방법은 테이블을 엔티티로 그러니까 이제 엔티티라는 게 객체잖아요. 테이블 하나하나가 객체예요. 여기 안에 테이블 구조를 보면 송수신별로 인터페이스별로 다 이렇게 행으로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걸 이제 엔티티라고 하고 이런 이제 요 기술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와 XML. 이 방법을 요즘 많이 과거에 좀 쓰다가 요즘 이제 이 방법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엔티티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죠. 자, 이제 여기서는 송신 테이블, 수신 테이블은 이제 보통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할 수도 있어요. 보낸 쪽의 인터페이스와 수신 쪽의 인터페이스. 이게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보통 그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그런 경우 테이블의 필드 사이의 관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서로 일관성, 데이터 어떤 엔티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시스템 사이에 별도의 인터페이스 엔티티를 이제 둬가지고 여러분들 객체 지향 개념에서의 객체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워요. 여기서 얘기하는 엔티티라는 게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그 구현하는 기능 자체를 하나하나의 객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자바나 이런 데도 객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는 엔티티를 객체라고 한 거고 객체라고 그래요. 개념적으로 똑같은 건데 그걸 이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테이블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해주면서 서로 다른 구조로 설계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티티가 객체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당연히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 송수신을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송수신이 여러 개, 수신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요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개념적인 용어하고 이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3학년인가요? 그래서 다 배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그걸 안 배우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가능한 그 실물이나 사람 이런 걸 개체, 엔터티, 그 다음에 그 엔터티들 간의 관계. 여기서의 테이블은 엔터티고 관계라고 하는 게 릴레이션십인데 보통은 송신, 수신이 구조가 똑같은 게 대부분이지만 다른 경우는 관계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키를 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 쓰는 방법을 우리가 엔터티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뭐 대부분 요 엔터티들 간의 테이블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반드시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